내신 성적으로 봐서는 평균 한 1.25선에서 왔다가 정시로 봐서는 한 100분이 99 이상은 나와줘야 가요. 의대가 아무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의대라고 한다면 결코 의대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이디 입시연구소 대표장 기용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저 정말 오래간만에 나왔죠. 제가 중간에 사실 좀 몸이 좀 아팠어요. 몸이 좀 아팠는데 오늘은 의대에 대한 부분들이니까는 왜 아팠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좀 드리려고 그래요. 신경세포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중추신경하고 말초신경으로 나뉘는데 중추신경은 뇌하고 척수적 부분들 관여를 하고 말초신경은 그 이외 부분들을 관여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중추신경은 어떻게 돼요?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막 영구 장애로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중풍 같은 것들이 정말 무서운 병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초신경에 대한 부분들은 좀 손상이 돼도 치료라든지 재활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뭐 벨마비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벨마비가 좀 심하게 왔어요. 심하게 와서 아직은 다 완치는 안 됐어요. 한 90% 정도는 좀 완치된 느낌이 나는데 여러분들 한번 영상을 좀 보시면 얼굴이 약간 입이 약간 삐뚤어지고 눈도 약간 짝재가 됐을 거예요. 그러더라도 그냥 좀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고 그리고 좀 댓글에다가 좀 빨리 쾌유하라고 좀 응원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나와 뵙고요. 이제 어떤 부분들로 진행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의대 시리즈로도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입시 시리즈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의대 시리즈를 보시면은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그 이외 학생들도 의대 시리즈 보시면 생기부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좋은 내용 많이 올릴 거거든요. 그때 같이 보시고 입시 시리즈로 같이 진행해서 나가든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 하면 의대 진학이 목표라면 이것부터 알고 가자 이렇게 정해봤고요. 자, 목차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 9개 의대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의대 서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정해지는지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의대 수시의 최저 학력 및 수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시는 부분들이죠. 의대 비교과는 무엇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요건 좀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1번, 서울 소재 9개 의대 모집 인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소재에는요, 9개의 의대가 있고요. 지방 소재는 29개가 있어요. 그래서 38개. 어디는 또 39개로 쪼개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연세대가 서울 캠퍼스도 있고 미래 캠퍼스도 있고 둘 다 의대를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쪼갤 수도 있고요. 근데 모집 인원을 보면 2016년에 2,300명, 18년에는 2,533명, 2,927명, 2,977 꾸준하게 증가를 해갔고요. 올해에 뽑았던 모집 인원은 3,000명 넘었어요. 3,01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서울에 있는 9개의 의대를 보면은요,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 가톨릭, 고려, 한양, 중앙, 경희, 이화여대 등 9개 대학에서요, 861명을 선발을 하고요. 수시에서는 475명, 정시에서는 386명으로요. 수시 모집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리고 어차피 의대 준비하시려면 정시, 수시 다 같이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전히 수시 모집에서 더 많은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73명 뽑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349명, 그다음 논술 전형에서 53명, 정시에서는 386명을 선발합니다. 자, 그러면 2번 의대 서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대에 대한 서열 보면은 뭐 대부분들 빅5 의대, 아니면 뭐 삼룡 의대, 뭐 이렇게들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빅5 의대 보면은 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그래서 5개 정도 대학을 잡고, 뭐 삼룡 의대, 어디는 뭐 잠룡 의대,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한림대, 인제대, 순천향대, 이렇게 쪼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의 서열이랑 의대 서열은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부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반드시 이게 뭐 이렇다라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보통 빅5 의대는요, 병상수랑 매출액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국내 대형 상급 종합병원과 연관이 있고요. 거기서 서울대는 서울대 병원이 있고요. 연세대는 세브란스 병원,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삼성 서울병원 있고, 울산대는 서울 아산병원 있죠. 자, 그리고 가톨릭대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이 있고요. 자, 근데 요거는요, 어디서 많은 주요 지표로 삼느냐 하면 자교 병원에서, 그 의대가 있는 병원에서 뽑는 의사의 TO 수가, 의사 뽑는 TO 수가 높을수록요, 대학 병원에서 자기가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의대 순위에서 중요한 지표로 삼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그 대학에서 의대 학생이 요만큼인데 그 자교에 있는 그 병원은, 병원에서 뽑는 의사의 TO 수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이 병원에서, 이 대학에서 이 병원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뭐 의대에서는 뭐 내가 본과를 뭐 감염내과를 준비를 했는데 그 병원에는 자교병원 감염내과가 없다든지 아니면 인원수가 많지 않다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다른 데로 갈 확률이 높잖아요. 다른 병원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대학에서 뽑는 예비 의사 학생 수보다 자교병원에서 뽑는 의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인기가 좋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게 바로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대는 졸업해서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대부분은 거치게 되는데 어떤 병원에서 수련하는지가 의미가 매우 큽니다. 아무래도 지명도 있는 병원에서 그 과정을 거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크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의사 TO 수와 규모가 큰지, 그 다음에 연구 수준이 높은지 등이 그거에 대한 지표가요, 소속 의대 순위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많이 돼요. 뭐 그러려니. 우리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자, 그러면은 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3번. 의대의 최저학력 기준 및 수능인데 사실은 서울 9개 의대예요. 서울 9개 의대의 최저학력 기준 및 수능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서울 소재에 없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아무래도 의대다 보니까 최저학력 기준 많이 요구를 하죠. 요구합니다. 가톨릭대에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이 2명이 있고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40명 있고요. 고려대 계열 적합형에서 15명,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53명, 성균관대 학과 모집 전형에서 20명, 연세대 추천 전형에서 22명, 중대는 전형 둘 다 수시에서 뽑는 전형, 다빈치 전형에서 11명, 탐구형 전형에서 11명이 최저가 없고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39명 등으로 8개 대학에서 9개 전형으로 총 203명을 선발하니까는요, 수능 성적이 약한 수험생은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될 대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의대에서 기본적으로 최저가 없다라면 거기 입결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건 감안하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죠? 자, 그리고 2번에서 서울 소재 9개 의대는요, 정시 모집에서는 386명을 선발하는데 여기는요, 가군하고 나군에서만 서울 소재에서 뽑는 의대가 있고 다군에는 서울 소재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군에서는 가톨릭, 고려, 성균, 연세, 한양 등 5개 대학에서요 189명을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경희, 서울, 이화, 인문자연 같이 뽑고요. 자, 중앙대에서는 4개 대학에서 197명을 선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군에서는 선발 인원은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가려고 한다라면은 가군하고 나군에서만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은 내가 의대를 수시로다가 준비를 할 것이냐, 정시로 준비를 할 것이냐, 아이들 보면은요, 대부분들 여차에서 내가 좀 삐끗한다 그러면 무조건 정시로 준비하겠다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정시로 준비하려면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히 의대는 더 그렇습니다. 자, 의대에서요, 정시에 나와 있는 입결을 보면은 보통 한 99% 정도 100분위가 나와줘야 그래야 지방대 의대가 가능해요. 정시로.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수시로 보면은 평균 등급 보면은
한 1.25선 정도만 맞아주면은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수시로다가 1.25 등급 전후로다가 평균 등 그 정도 따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정시로 100분이 99% 이상이 넘는 게 맞을지,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할 생각을 해보세요. 4번. 비교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자, 의대 비교과예요. 그리고 여기 일반적인 내용들 보면 일반 학과에 대한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의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신 외에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 의과 대학의 특성상 비교과 관리는요, 오히려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봤고요. 자, 이거는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특히 보면은 다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우리 학과에 왔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이 되는지를 항상 봅니다. 기초학업 역량, 수학 능력이 되는지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과목을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아무래도 의대다 보니까 특히나 어느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생명과학 쪽이겠죠. 한 과목 딱 짚는다라면 그때 생명과학에 관한 관심하고요, 탐구심이 드러나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및 동아리 활동 기록도 특별히 차별화되는 요소는 아니지만 의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의 아주 기본적인 덕목이죠. 그래서 생명과학 쪽에 특히나 신경 써서 좀 많이 하는 게 맞을 거고요. 3번. 서울 소재 9개 의대의 합격자들의 이 비교과 생기부 내용을 보잖아요. 자, 그러면 의학 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취를 거두었다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학생들과 같은 활동을 진행을 했으면서도요, 전반적으로 주도성과 적극성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랑 주도성과 적극성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인성에도 표시나고, 잠재성에도, 사회성에도, 자기주도성에서도, 그 다음 문제 해결성에서도 많이 표시들이 많이 나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많이들 들어있으니까 그거 내가 항상 할 때 내가 스스로 주도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했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내용, 요거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조금 설명이 있더라도 지루할 수 있습니다. 4번에서 거창한 활동을 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활동들에 깊이를 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봐요. 대부분 의대를 준비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한 것들을 준비해갖고 오는데, 제가 봐서는 합격 생기부들, 또 제가 지도했던 아이들 보면은 그거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합격 생기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세포 자멸사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그 세포 자멸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세포가 스스로 죽어줘야 돼요. 그 세포가 스스로 죽어주질 않으면 이게 이상세포로 남아갖고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 자멸사 보면은 아포토시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네크로시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아포비오시스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간단히 설명 한번 드리면은요. 그 아포토시스는 세포가 스스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스스로 계속해서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죽어주지 않으면 이게 이상세포로 남아갖고 암으로 다른 병으로 진행될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세포가 50에서 60회 계속 분열을 일으키면서 마지막 세포 끝자락이 조금씩 줄어들어가요. 세포 끝을 보호하고 있는 부분들 있죠? 그 보호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요게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텔로미어에 대한 부분들이 마지막에 세포 끝을 보호하고 있는 게 여기 조금씩 줄어들으면서 요게 계속해서 줄어들으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노화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랑 많이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네크로시스는 뭐냐면 세포가 죽는 것 중에서 외부 충격에 의해 세포가 죽는 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큰 화상을 입었다라든지 아니면 크게 외부에 충격이 있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죽는 부분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아포비오시스는 어디냐면 이게 심장 부분들이랑 뇌 관련 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면
신장이나 뇌 쪽이니까 이게 세포가 막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이땐 세포가 죽으면 안 되는데 신장이나 뇌 쪽에 잠열을 일으키면서 어떤 게 생기냐면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나 타우 단백질 등이 이게 뇌 속에 쌓여요. 뇌 속에 쌓이면서 어떤 병을 일으켜요? 이게 알츠하이머라는 걸 일으키죠. 파킨슨이랑 좀 틀리죠. 파킨슨은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 손상에서 일어나는 병들이고, 그죠? 자, 그래서 알츠하이머에 대한 부분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세포 자멸 하나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알츠하이머에 대한 연관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상 단백질인 타우 단백질이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그리고 신장 관련 질환이나 뇌 관련 질환에도 연결이 많이 짓고, 그 다음에 또 모든 병은 대부분 다 어디서 많이 출발하나요? 맞아요. 면역 관련이죠.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거기에서 병으로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씩 앓고 나면 어떻게 돼요? 노화도 많이 진행이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이때 면역이나 노화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요 텔로미어라는 단어도 배웠고, 또 거기서 아포토시스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 세포 자멸자 하나면 애지간한 병에 전부 다 쭉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이후서부터들 대부분 고등교과에서 나오고, 여기서 요만큼 지금 말씀드린 여기 내용이 여러분들의 교과에 대한 심취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 자, 그래서 이런 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5번 보겠습니다. 서울 소재 9개 의대 합격생들의 합격 생기부는요, 의학 관련 나름의 세밀한 연구 기록 등 의학 관련된 꾸준한 관심사들이 항상 다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학생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라. 자, 전에 작년에 제 영상을 보면은 생기부 기록에 관한 내용들께 좀 그거 내용 찾아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의대는 의대 시리즈로 계속해서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입시 시리즈는 입시 시리즈대로 계속 올릴 계획이에요. 그 의대 시리즈에서는 여러분들 뭐 생기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의대를 준비 안 하시는 분들도 보시게 되면 아마 큰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 부분들 보셔서 여러분들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원하는 학교 전부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드릴 텐데, 여러분들 잔소리라고 생각해서 듣지는 마시고요. 이제 의대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의대를 준비를 하시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신 성적으로 봐서는 평균 한 1.25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평균. 그리고 정시로 봐서는 모의고사나 이런 부분들, 정시로 봐서도 한 100분이 99 이상은 나와줘야 가요. 근데 그 정도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대가 아무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의대라고 한다라면 결코 의대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믿고요. 그리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나 자신과 부모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시고요. 마지막까지 한번 도전을 끝까지 해보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좋은 성적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